그동안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차시인데요. 4차시 내 생각 마인드맵으로 작성하기. 내 머릿속에 있는 책에 있지 않고 영화에 있지 않고 내 생각, 나만의 생각을 매핑하는 메이킹 마인드맵.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메이킹 마인드맵을 작성하는데 뭘로 하냐면 아까 읽었던 무릎딱지라는 책으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디지털 마인드맵이에요. 디지털 마인드맵. 독후감 마인드맵. 독후감을 마인드맵으로 한 거예요. 자, 저기 보이시죠? 용기라는 책 읽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이에요. 저를 용기 있게 만든 그림책.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몇 장을 아이들이 작성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책 읽고 작성한 마인드맵. 자, 네, 포스트잇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해도 좋아요.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타면 포스트잇을 사라. 골고루. 네, 그래서 여기 질로티라는 토미 웅고로의 책을 읽고 작성한 마인드맵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애들마다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자기도 재밌고. 그 다음 두 번째, 네, 반고흐와 해바라기 소년. 네. 얘는 제목을 이렇게 가로질러 갔잖아요. 그죠? 네. 아까 그거는 가장 기본. 창의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가지도 작성. 이 아이는 반고흐와 해바라기 소년에서 고흐는 네모다. 그 다음에 카밀과 고흐에 대해서 비교해서 썼어요. 그리고 그 배경 그림도 그리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뒤에다가도 이렇게 영어로. 네. 이거는 누구든지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뭐냐, 빈센트의 노래 있죠. 그 뭐죠, 제목? 유명한 라라라라라 노래 있죠. 그 노래를 얘가 떠올리고 여기다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페페 가로등을 켜는 아이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그렸어요. 예. 아름답죠. 제가 이 마인드맵을 너무 재미있고 싱싱하고 그래서 전시회를 꼭 하고 싶어요. 예, 누가 후원을 해주면 전시회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가르쳐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주가지를 구성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후감을 쓸 때 내가 문단에서 하고 싶은 내용들을 구성해서 쓰잖아요. 그걸 매핑을 한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떤 걸 했나 볼까요? 페페에게, 주인공이 페페예요. 페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다음에 페페 아빠는 네모다. 그 다음에 오 감동, 감동한 부분. 그 다음에 페페의 등불은 네모다. 그 다음에 달라진 나.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제가 놀랐던 게 얘가 이걸 읽고 저한테 여기에 나오는 그 시 같은 문장을 모방해서 시를 써서 준 거예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의 지금의 열정이 영원하길 그러면서 가로등을 켜는 거. 선생님의 열정이 영원하길 그러면서 가로등을 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누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며 가로등을 켭니다. 계속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긴 시를 써가지고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중심 이미지를 어디에 그렸나요? 여기에 그렸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펼쳐가면서 했는데 가지 위에 하지 않고 어떻게 했나요? 공간을 만든 거예요.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가지 위에 단어만 써가지고 뭐가 될까? 근데 이거 활용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용기라는 책을 읽고 제가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작성했던 마인드맵이에요. 이거는 디지털 마인드맵인데 싱크와이즈라는 걸 사용해서 했어요. 예, 싱크와이즈. 자동으로 엔터 스페이스 하면 가지가 쫙쫙 펼쳐져요. 이걸 이제 내가 어떤 학습 활동지 만들거나 또는 내가 뭔가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 또는 책을 읽고 뭔가를 이렇게 토론 활동지 만들고자 뭐 하는데 어떨까 할 때 아주 유용한 마인드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위를 봐요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를 봐요. 근데 여기에 왔죠. 중심 이미지가. 이쪽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쪽에. 뭐냐면 이 여자아이가 교통사고 난 아이인데 이제 다리가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여기 봐요. 위를 봐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위에서. 그런데 다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한 소년이 올려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 아이가 이 소년과 함께 있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올라온 거죠. 휠체어를. 그런 책이에요. 근데 얘는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이 마인드맵을 구성했냐면 책 정보, 그 다음에 희망이란 네모다, 이해란 네모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 희망이란 뭐라고 썼냐면 알이다. 새들이 알을 까고 나올 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알에 금이 가게 쪼기 때문이다. 몇 학년이 했을 것 같아요? 중학교?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네. 이해란 뭐다? 네모다. 이해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봐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얘가 들어 누워서 왜 들어 누울까요? 얘가 왜 들어 눕냐면 위를 봐요 했을 때 얘랑 소통하기 위해서 머리가 보이잖아요. 얘가 내려다보면 그러니까 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소년이 누웠을 때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눕는 거예요. 연대죠. 아름다운 연대. 예. 근데 우리도 처음으로 이렇게 누워주는 이 소년처럼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그럼 이 뒤에다 또 썼어요. 부족해서. 뭘 썼냐면 소감을 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이 쓰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냥 집에 가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 두 가지를 자기가 구성한다는 게 바로 나. 이게 나예요. 이 책을 읽은 나. 이 소감에 뭐라고 썼냐면 소년의 작은 관심이 수지를 활짝 웃게 한 것 같다. 혹시 소년도 다리를 다쳐서 집에서 꼼짝 않고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일까? 소년이 사람들의 머리만 보는 수지를 이해해 준 덕분에 수지가 환하게 웃은 것 같다. 쭉 길게 썼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이런 소년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그래서 처음으로 눕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뭐 그런 걸 절대 교육도 안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줄글로 쓰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마인드맵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볼게요. 네, 시범을 제가 잠깐 보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아까와 똑같아요. 근데 아까는 두 가지를 제가 정해줬잖아요. 근데 이번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같이 해보고 무릎딱지 책을 읽고 할 거예요. 근데 무릎딱지. 여기에 딱지가 났어. 선생님들 그림 잘 그리시니까 저처럼 네, 여기에 손이 지금 이렇게 어루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나는 제목 쓰고 싶어. 무릎딱지.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걸 정하는 거예요. 근데 세 명이 같이 할 때는 세 명이 같이 의논해서 해도 돼요. 자, 선생님들 뭘 써보고 싶으세요?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선생님 저랑 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작정해보세요.
감동이야. 감동에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림을 그리려면 여기다가 자기가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얘가 정말 이렇게 누워서 자기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자는 게 정말 감동이었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저랑 같이 해볼게요. 오늘은 저랑 같이 하고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직접 해보세요. 근데 문장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문장. 그럼 여기다가 쓰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감동적인 것 말고 또 뭘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어지게 해야 돼요. 중심 이미지와 읽어주고 싶다. 읽어주고 싶다. 이 책을 누구한테 읽어주고 싶냐. 이 가지와 가지가 연결되는 부분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자, 나는 내 딸한테 읽어주고 싶어. 언젠가 나를 이별할 내 딸한테 읽어주고 싶다. 그리고 엄마한테 읽어주고 싶다. 왜? 언젠가 내가 엄마하고 헤어지겠지만 엄마 나 이렇게 내가 무딱지 안 떼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어. 이렇게 엄마한테 읽어주고 싶어. 근데 나는 나 가족 말고 부모를 일찍 여의고 힘들어하는 부모 없는 청소년들에게도 나는 꼭 읽어주고 싶다.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더 넓히고 싶으면 계속 어디에 있는 청소년, 저는 재소자 가족들, 부모들이 재소자인 경우에 돌봄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한테 꼭 읽어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써놓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읽어주고 싶어, 오 감동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뭐 이렇게 색을 막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 뭔가로 꾸미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목 바꾸고 싶다. 제목을 바꾸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꿀 거야. 나 이걸 이렇게 바꾼다는 걸. 그래서 여기다가 책을 그려볼 거예요. 책을. 이게 창의적으로 내가 이용하는 무릎 닦지 말고 뭘로 바꿔보고 싶으세요? 무릎 닦지 말고. 응? 용기? 비행기? 아, 비행기. 그럼 여기다가 좋아요. 비행기 그래서 하늘에 나는 비행기 된 책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마지막에 펼치면서 이 반전과 가슴이 먹먹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날개 그리고 모빌에 이렇게 날아가는 비행기를 몇 개 그릴 수도 있겠죠. 오, 좋아요. 그냥 제목 바꾸기도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돌리세요. 니은자 되게. 예, 뭘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은 뭐 해보고 싶으세요? 위로란. 오, 좋아요. 좋아요. 위로란 뭔가. 그래서 글씨를 쓰고 싶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위로는 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글로 쓰는 줄글로 쓰는 독후감의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네. 제가 언제 성인 대상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뭘 했냐면 독후감에 대한 선호. 근데 성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독후감을 싫어해요. 근데 이유가 뭔지 조사해 봤더니 어렸을 때 선생님이 독후감을 너무 강제로 선생님만 강제로 시킨 게 아니라 엄마도 강제로 아빠도 강제로 엄마 아빠는 쓰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독후감에 질려서 독후감 쓰기 싫다. 그래 애들한테 독후감을 왜 글로만 써야 돼?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모아요. 이렇게 작품. 그래가지고 서로 야 이거 나 얼마한테 팔아. 2학년인데 얼마한테 팔아 그러더라고요. 위로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 책 안으로 깊이 가 닿는 거죠. 그리고 내 책이 되는 거예요. 그 정희진이라는 작가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라고 했어요. 내가 책을 읽을 때 책을 읽기 전에 내가 여기에 있다면 책을 읽은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나오는데 실제로 책 안에서 눈물에 젖고 가슴이 뻐근해지고 그러니까 여기 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아주 충분하게 깊게 은밀하게 나만의 그러한 교류, 책과의 소통, 작가와의 이어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능하게 해주는 게 마인드맵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까 한 것처럼 테이킹이 아니라 뭐예요? 메이킹. 창의적이죠. 훨씬. 예.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뭐 해보고 싶으세요? 가슴 그 사이에 있는 것? 아, 그림? 네, 아. 아니면은 나의 오목한 가슴에 있는 건 뭔지. 아, 좋아요. 나만의 가슴 속에. 오목한 가슴을 돋보기로 볼 거예요. 이렇게 돋보기로. 예. 제가 그 아이들보다 훨씬 그림 못 그리거든요. 근데 못 그려도 아무 상관없죠. 선생님들 보시기엔 잘 그린 것처럼 보이죠? 네. 내가 잘 그려야 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면 돼요. 예. 그래야 나다워질 수 있어. 그래서 내 오목한 가슴에 뭐가 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피자처럼 나눠서 여기에 뭐 상실이 있을 선생님들 가슴속에 뭐 있어요? 슬픔. 또 사랑받고 싶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또 성장하고 싶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또 뭐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대보세요. 뭐가 있나? 위로받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글로 썼지만 단어로 썼지만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사랑 넘치는 사랑을 막 나눠주고 싶어. 항상 내 가슴 속에는 사랑이 가득 차서 요 밖에까지 막 나왔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엄마 잃은 슬픔이 아직도 계속 차고 넘치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더 창의적인 거예요. 네. 네. 이렇게만 해도 정말 굉장히 훌륭한 마인드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메이킹 마인드맵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께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작성하면서 거기다 메모해 두세요. 마인드맵 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왜 마인드맵이 이렇게 싱싱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위한 마인드맵 그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뭐 이미지를 많이 보세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 마인드맵 대회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책 읽어주고 같은 책 읽어주고 선생님들도 그 대회에 있으면 꼭 참석하세요. 네. 그리고 협동해서 가족끼리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의 작성한 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유연한 선이에요.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피드백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맵을 보면서 저거 괜찮다. 나도 컨닝해서 써먹어야지. 저건 저렇게 하니까 더 낫구나.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일부러 가지를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가 좁아졌죠. 그런데 넓은 거랑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안정적이고. 이 넓은 게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기가 좀 근데 이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러한 가지 상태가 되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여기가 좁아지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애들이 선생님 저렇게 가지가 달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해주니까 자기는 이게 더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색깔 펜으로 이렇게 직접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필이나 검정 펜으로 그냥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하고 나서 이게 까만색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읽으면서 한 번 더 복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연필 위에다가 이게 검정색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감동이었어. 이 장면. 그러면서 색을 입히는 거예요. 까만색 위에다가. 여기서 색칠도 이렇게 하고 이제 말하는 거죠. 혼잣말로. 이것도 다 까만색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 또 색을 입히면서 네, 자기 혼자 이걸 마인드맵 읽기라고 해요. 근데 작성해놓고 휙 던져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선생님, 자, 이 정도면 아주 잘하신 거고 제가 꼭 한 가지씩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여기 보면은 위로란 여기 써있죠. 위로란 여기에 그런데 가지가 좀 길게 나왔죠. 근데 위로란을 주 가지 중심 이미지 쪽 조금 옮기면 내가 더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쪽을 공간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가지 크기만큼 키워드를 쓰시라. 제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그랬는데 선생님 딸기 드세요. 그런데 이만한 쟁반에다가 딸기를 갖다 드리면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선생님 수박 드세요. 근데 요만한 데다 갖고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올리는 게 쟁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울리게. 근데 이렇게 길게 해놓고 한 글자 쓰면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좀 긴 거 해야 되는데 뭉퉁하게 쓰면 또 그것도 미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괜히 좀 못마땅하거든요. 자기가. 그리고 알아보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씩 제가 꼭 해야 된다면 여기에 이제 이 가지들이 그냥 직선에 가깝죠. 이게 그죠? 통통하긴 한데 그래서 저쪽 약간 유연한 선으로 그래서 좋은 마인드맵을 찾아서 이렇게 출력해서 보고 선만 연습해 보는 거예요. 선만. 그래서 애들이나 누군가를 가르칠 때 선만 만들어진 좋은 마인드맵을 보고 펜으로 선만 연습을 이렇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 네. 손이 굉장히 유연하죠. 이 선생님도 역시 이쪽에 지금 글자가 치우쳤죠. 그래서 중심 주제를 좀 더 크게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러면서 그렇구나. 진짜 공부는 뭐냐. 그렇구나. 이런 감탄사가 자기도 모르게 나와야 진짜 공부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공부할 때 나도 모르게 세상에 뭐 이래야 되는 그렇지 않고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제가 많은 아이들에게 이 마인드맵을 가르쳐주고 싶어. 그래서 하면서 세상에 야 이렇게 감탄사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아이가 작성한 거예요. 네. 아까 그 아이가. 네.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구성했냐면 무릎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보이시죠? 무릎. 무릎을 그렸는데 얘는 책 정보를 쓰고 우리 엄마가 죽으면을 썼어요. 네. 우리 엄마가 죽으면. 첫 번째 두려워요. 두 번째 포기. 세 번째 모든 게 싫어. 네 번째 외로움. 다섯 번째 슬픔. 여섯 번째 이 책이 생각날 것 같다. 네. 그러시겠죠. 저도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 책이 생각나면서 손이 자동으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짜증도 날 것 같다. 솔직한 심정이죠. 그리움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뭘 썼냐. 내가 이 아이의 주인공이 이름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쓰고 얘한테 편지를 써봐라. 그랬더니 얘는 피도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한쪽 글 주머니에.
네. 자, 그러면 오늘 작성한 거 선생님들 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평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점수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시면서.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은 마인드맵을 어디에 활용하고 싶으신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시간 안에 배운 걸 직접 작성해 보는 그런 배움의 태도. 네. 어디에 작성해 보고 싶으세요, 선생님? 뭘로? 책을 읽은 거. 책 읽은 거 요약하는 거. 네, 좋아요. 처음에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 제목 목차만 해보셔도 좋아요. 아니면 한 챕터만. 네. 선생님 뭐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가족하고 대화를 할 때 네. 제 의도치 않게 네. 그 오해를 사는 부분들이 네, 있는 네. 것 같아서요. 네. 가족별로 이렇게 네. 제가 나눴던 얘기, 했던 어. 얘기, 또 피드백 받았던 거 그런 걸 좀 적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가실 때 전지 꼭 사가지고 가세요. 선생님 뭐 해보고 싶으세요? 전 두 가지 할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네. 저를 돌아보고 싶어요. 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생각하는 게 있는데 네. 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를 돌아보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만나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의 모든 아이들에게 네. 같이 나눌 수 있는 책을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세 분 선생님들 다음에 꼭 만나서 어떤 성장과 발전이 있었는지 꼭 들려주시고 24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4차 시에 걸쳐서 수업을 마쳤는데 선생님들이 가시면서 이거는 혼자 은밀히 하는 마무리예요. 마인드맵? 마인드맵이 나에게 뭐지? 그러면서 이미지, 떠오르는 이미지.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마인드맵은 저에게 이런 거예요 해가지고 사진하고 같이 보내는 거예요. 괜찮겠죠? 네, 그럼 이상으로 4차 시에 마인드맵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이라는 도구가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윤기나고 발전하고 나다운 삶으로 이끌어 드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